안녕 얘들아. 오늘 난 조현준이라고 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소개해줄 책은 이 화학 원소 아파트라는 책이야. 이 책은 아이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책을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희가 곧 중학교에 들어가서 원소 화학을 배울 때 원소 주기율표라는 내용을 배울 건데 이 원소 주기율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쉽게 그걸 접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원소 주기율표는 화학 같은 과목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걸 모르면 공부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인데 이 책을 읽게 되면 그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또 예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먼저 가장 목차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책의 목차에는 이 24가지 원소들에 대한 설명과 보이나? 그리고 이 뒤 아래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 간단하게 나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먼저 너에게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원소와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알려주고 싶어. 내가 가장 먼저 설명해줄 원소는 이 수소라는 원소야.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원소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상에 있는 9번째로 많은 원소로 0.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 또한 이 수소가 하는 역할은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특징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 중에 가장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또한 우리가 숨 쉴 때, 물을 마실 때 보면 물은 H2O라고 하잖아. 이 물은 H2개, 즉 수소 2개와 이제 내가 설명해줄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수소는 우리 주변에서 꼭 필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겠어. 또한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설명해줄 원소는 내가 가장 재미있게 설명해줄 만한 원소인데, 8번째 원소인 산소라는 원소야. 이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있지, 호흡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소가 산소라고 해. 그리고 또한 산소가 없었다면 가장 먼저 지구에 생물이 출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지구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아까 말했듯이 수소와 결합해서 물을 만들 만큼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 또한 산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산소 3개가 모이면 O3, O가 3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O3라고 하는데 이 O3는 오존이라는 것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오존층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야. 오존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에 있는 태양에서 오는 뜨거운 자외선 같은 안 좋은 광선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오존층이 지금 약간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해. 그래서 산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다음으로 내가 소개해줄 그 원소는 철이라는 거야. 철은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26번째 원소로 아까 내가 설명해준 산소와 수소와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먼저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철 하면 굉장히 쇠라는 이미지로 되게 많이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 사용하는 금속의 90% 정도를 철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역할은 가장 쉬운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책의 내용은 우리 먼저 피 안에 들어있는 철의 역할이야. 우리 피는 산소를 우리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우리 온 곳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철이 굉장히 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 그런 의미에서 철이 없다면 우리 몸에 산소가 운반되지 않고 숨을 쉴 수 없게 해서 결국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철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원소를 설명해줬으니 다음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신재생 에너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신재생 에너지는 내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다 친구들 알다시피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동물들이 죽어서 남은 그 잔해들이 썩어서 생긴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석탄과 석유가 곧 있으면 다 사라진다고 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나 태양열, 태양빛 에너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수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또 원자력 발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40년 후에 석유가 모두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에너지 사용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연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광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태양광 에너지는 점점 전망이 밝아지는 분야로 되게 미래가 밝은 분야인 것 같아. 그래서 너희 꼭 추천해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가 이 책을 너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너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원소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지식을 접하고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해 준 거였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